세제 개편안 이번에 상속세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문 분야인 분야죠. 상속세 부분인데 개편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도 이 개편안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 다른 식의 이제 개편이 일어났죠. 두 가지 크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율 구간의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 표준 1억 원까지가 우리가 세율 구간이 몇 프로였어요? 10% 구간이었잖아요. 그거를 2억 원으로 높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2억 원까지가 10%의 세율 구간이다 라고 봐서 상속세랑 하나 더 증여세까지 이 구간을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율이 상속세랑 증여세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증여세에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기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 원까지 과세표준 10% 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말 그대로 결혼과 출산을 도와주려고 한 부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했어요. 왜냐? 결혼, 출산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플러스 10년간 얼마 줄 수 있죠?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줘서 3억 원 갖고 자금 마련해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 금액에서 이상 줬을 때 항상 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 이게 점점 나아가면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나 아니면은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이 가액 마련에 대한 PCI 기법을 통한 증여세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더라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담이 컸는데 2억 원까지 10%로 해서 이 세율 부담을 좀 완화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2개가 됐는데 그 2개 다 이거 엄청 유념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물어보실 건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가 아니에요. 24년도엔 이거 지금 세제 개편안 아직 확정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꼭 조율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 2주 정도 예고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넘어가고 9월 달에나 돼서야 정기국회로 제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가나 자산 등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해주자라는 게 조세책의 합리화 목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7년 대비 물가가 2배 올랐고 주택가격은 97년 대비 전국은 2.2배, 그 다음에 수도권은 2.8배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물가 얼마나 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보도자료에는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과세표준 기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저는 비춰져요. 그리고 하나 더, 30억 원 초과되면 세율이 50%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반이나 국가가 가져가냐 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제일 많았었죠. 타이틀이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확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 50%의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10억 원 초과되면 최고 세율이 40%로 마무리되는 걸로 이번에 개편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메인이죠. 일괄공제 어떻게 바뀌냐, 뭐 이렇게 얘기들 많았잖아요. 일괄공제를 7억 원으로 바꾸냐, 그 다음에 10억 원으로 바꾸냐,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냐 이랬는데, 우리 예측을 다 벗어난 이런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예전부터 영상 찍을 때 결국은 세제 개편안이 나와봐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뀔 건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상속세 그 자녀공제 금액을 높였어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에 인적공제라 그래서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1인당 1,000만 원씩인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별로 연수를 곱해줘요. 10년이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0년이니까 1억 원.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라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라 그래서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거.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과 이 금액들의 더 큰 금액을 적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는데요. 이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넘어가려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2억 원 플러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 정도 있어야 5억 5천만 원으로 일괄공제보다 살짝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10배나 증가한 5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개정 이유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아주 급하지만 빨리빨리 저희 이제 내부 조직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검토를 잠깐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 영상 찍고 나서도 더 해석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또 찍을 거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몇 세가 상속이 가장 많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60세 이상이 통계적으로 90%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 돌아가시는 분이 77% 정도 돼요. 말 그대로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일까를 한번 따져봤어요. 합계 출산율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의 아기를 낳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잖아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통계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아주 단순한 셈법으로 그냥 나누기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 평균을 내본 겁니다. 오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사실 70년대는 평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막 4.5명 이랬어요. 근데 83년도 되니까 2명으로 확 줄더라고요. 자, 그러면 합계 출산율 평균이 몇 명이냐? 3.27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3명으로 잡아볼게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70대나 80대 분들 상속이 펼쳐지고 자녀분들 만나면 정말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되세요. 그러면 3명 곱하기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바뀐다? 5억으로 바뀌니까 3명 곱하기 5억이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 더해지니까 얼마예요? 공제수가 17억 원이 됩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가 3명 있다라고 하면 17억 원의 공제를 받아요. 엄청난 인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얼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한 인원 중에서 이 17억 원의 공제, 말 그대로 기존에 일괄공제 5억이었던 사람이 17억 원이 된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인원이 얼마나 빠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계산을 아주 러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할 수는 없죠. 매년 이 자산 가지는 부분들의 달라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무려 80% 정도가 상속세를 이제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끝났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가 맞아요.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사라진다라는 거 확실히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5억 원이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기국회로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끝까지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존에는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배우자에게 일정 액수를 주고, 뭐 예를 들어 30억인데 배우자에게 15억 주고, 배우자가 공제를 뭐 15억을, 아주 가정이에요. 15억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를 줄인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무상에 이전했다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자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그 부담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좀 줄였는데 이게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자녀 공제로만 하더라도 내가 이미 상속세를 안 내는 상황인데 그러면 배우자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식의 상속재산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상속 다툼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유산 취득세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세는 통계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통계 포탈에 가시게 되면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산별로, 그 다음에 피상속인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의 취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상속인의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상속인이 어떤 공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통계, 총액은 있는데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공제를 넓히며 상속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당연합니다. 개정 이유 중에 두 번째였죠. 중산층 다음에 뭐가 있었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출산율을 미래에 높이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봐봐. 우리 자녀를 낳으면 당신의 상속세가 이 정도나 줄어들어. 공제로 5억 원이나 적용받으니까 최고 세율이면 40%죠. 이제 개정이 똑같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2억 원이나 당신의 상속세가 줄어들어. 그러면 자녀 키우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낳는 게 당신에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 라는 하나의 시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출산율을 미래 높이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자녀 공제에서 입양자도 넣을 것인가 여부랑 그 다음에 이 공제 액수를 받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하지만 요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녀 없이 혼자서 외톨이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할게요.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이 형제인데 유언장을 누구에게 쓰느냐? 조카가 좋아서 조카에게 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 조카를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면은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현상,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절세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말했던 건 아주 가정으로 급하게 좀 생각해낸 바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이 개정안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한데요. 앞으로 꼭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찌되었던 자녀 공제가 커지게 되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확 줄었다는 점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긍정적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세제 개편안도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